안녕하세요. 어지환 선생님입니다. 오늘 사회 디딤 영상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조선시대를 살짝 뛰어넘어서 일제강점기 시대에 대해서 잠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었고 그 중에서도 정신적으로도 많은 어려운 점을 겪었었는데요. 이때 이러한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이후에 국민들을 일본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교육을 했는데요. 일본식 교육이나 일본의 문화, 정신에 대한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강제로 참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본의 조상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인데요. 일본어와 일본 역사를 가르친 것도 그런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일제강점기 어느 학생의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본어를 글로 쓰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일본어를 유창하게 쓰며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느 할아버지의 증언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어와 일본 역사를 가르친 것과 함께 어떤 신체적인 고통도 많이 받았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대에 세계 여러 나라를 침략하면서 많은 전쟁을 펼쳤습니다. 그 전쟁에 필요한 군인과 그 외의 인력들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많이 보충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거나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기 위한 광산이나 공장에서 일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고통과 함께 먹을 것, 쌀, 보리, 감자, 고구마 등 군인들이 먹을 음식들을 많이 약탈해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쓰는 그릇을 가져가서 무기를 만들기도 하였다고 하네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본의 탄압에 맞서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선어 학회라는 것을 모임을 만들어서 한글과 우리나라 말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국어에 관심이 있고 국어에 학식이 높은 학자들이 조선어학회를 만들어서 한글 보급에 앞장을 섰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탄압을 당하고 국어사전의 원고를 빼앗기거나 심지어는 감옥에서 목숨을 거두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광복 이후에 원고의 일부를 되찾아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 대사전인 우리말 큰사전을 만들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런 우리나라 한글에 대한 보급 노력과 함께 역사적으로 저항을 했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마치 일본의 역사의 한 부분인 것처럼 가르쳤는데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에 대한 역사책을 써서 우리나라 역사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강조하는 활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조선 후기에서 시대를 거슬러서 일제강점기로 넘어온 것은 바로 국어책에 있는 이 글 때문인데요. 훈민정읍, 우리나라의 한글에 대한 내용의 글이 국어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사회에 대한 공부와 함께 한글, 훈민정음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